네, 안녕하세요. 다원교육에서 통합사회를 담당하고 있는 권수연입니다. 자, 이제 곧 1학기 기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짧은 여름을 이제 보내고 나면은 이제 2학기 통합사회, 계속 통합사회 2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통합사회 2는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오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저희 여름방학 특강 어떻게 진행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사회교육과랑 경제학을 복수 전공을 했고 이제 오랫동안 선택 과목에서 윤리랑 이제 경제를 지도를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어떤 분들이 어떤 포인트가 여러분이 윤리랑 경제 파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누구보다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강사라고 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럼 개정 통합사회 2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크게 5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1단원 인권보장과 헌법에서는 정치와 법이라는 선택 과목을 기본으로 우리가 현재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에서 시민불복종 개념들이 이제 섞여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통합사회 전에 중학교 3학년 사회 2에서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이 이제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나옵니다. 오히려 중학교 사회보다 조금 더 좀 간략하게 축약돼서 배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배우는 과목이고요. 자, 이 단어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스타일과 다르게 문제 스타일 자체가 어려운 문항들이 좀 다수 출제될 예정이라서 이제 개념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 개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문제풀이 연습이 좀 충분히 진행이 돼야 되는 파트라고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합사회 꽃이라고 불리는 이제 2단원과 3단원이 있는데요. 2단원 파트는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기준을 나눴던 분리적 정의랑 교정적 정의를 기반으로 이제 각 사상가들의 입장을 비교하는 문점이 나오는데 이 파트가 사실은 이제 단순히 윤리 파트를 암기로 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 그러기에는 이제 이 사상가 입장을 얼마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또 그거를 독해적으로 국어적으로 이제 다른 문장으로 표현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선지를 정오 판단할 수 있는지라는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물어봐서 굉장히 이제 체감 난이도가 높은 파트고요. 지금 통합사회 자체가 이제 수능 필수화가 되고 나서부터 이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 윤리 파트가 이제 굉장히 출제 난도가 높아진 경향을 작년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잘 정리를 해주셔야 우리 이제 통합사회 2학기 때 1등급을 이제 선점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통합사에서 이제 2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 파트인데 사실 중학교 3학년 때도 우리가 경제를 대단원 2단원에 걸쳐서 배웠었죠. 근데 통합사회랑 이제 중학교 3학년 사회에서 가장 유기적 연계성이 바로 떨어지는 파트가 이 3단원 경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경제의 기본 개념들을 베이스로 이 통합사회 2에서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았던 처음 보는 개념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요. 특히 이 경제 파트에서는 우리가 수리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문항들도 좀 많이 출제가 돼서 이 경제 파트가 독해 능력도 요구하면서 수리적 능력도 같이 요구하는 그래서 약간 수리적 감이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한 파트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친구들의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파트인데 이 부분도 이제 푸는 방법을 좀 차근차근 원리를 따라오면은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파트이긴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4단원과 5단원은 주로 지리 파트랑 이제 연계가 돼서 세계화랑 평화 그리고 이제 생활과 윤리의 평화 논점 살짝 이제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단원에서는 우리 인구 자원 그래서 지리 파트가 다시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상대적으로 이제 난도가 평이하게 출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을 좀 따라가면은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 예시 문항들을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제 정의 파트에서 특히 분배적 정의라 그래서 우리 사상가 롤스, 노직, 왈처 이 세 사상가들의 입장을 이런 식으로 공통점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이제 주로 출제가 되는데 해당 파트가 옛날에는 사실 선생님들이 교과서 문장들을 기반으로 이제 조금 평이하게 출제가 됐었는데 말씀드린다시피 이제 수능 필수화가 되다 보니까 통합사회 교과서에 없는 또는 이제 선생님이 나뉘어주신 유인물에 없는 문장 그러니까 이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그 문장을 비틀어서 국어적으로 비틀어서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유인물이나 학교 교과서 암기만으로는 절대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 사상가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주장을 다 이제 따라와주고 그들의 논리 근거를 이제 따라가 줘야 이제 우리가 극복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정적 정의라 그래서 이게 기존 통합사회는 없고 이번에 이제 통합사회가 개정이 되면서 추가가 된 건데 형벌과 사형제에 대한 각 사상가의 입장을 비교하는 논점인데요. 크게는 이제 칸트의 응보주의랑 이제 베카리아 공리주의가 이제 교과서에 삽입이 돼 있는데 이제 일부 학교들에서는 이제 아예 교정적 정의 사상가들 벤담이나 루소의 사회개혁 입장 같은 것도 추가돼서 이제 어려운 학교들은 이런 식으로 두 사상가가 아니라 세 사상가 입장을 이제 비교를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형 말고 이제 서로 사상가들의 입장을 비판하는 비판형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체감 난도가 굉장히 높은 파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정의 파트의 마지막에 사회보장제도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복지제도의 유형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런 문장들은 지금 이렇게 보듯이 일반 사회 스타일대로 추론형이나 게임형으로 우리가 복지를 구분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출제가 돼서 좀 체감난도가 오른데 또 우리 친구들이 사실 사회복지라는 거를 그렇게 크게 일상에서 다뤄보지도 않고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개념 잡기가 조금 어려운 파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학교들에서는 여기가 수능 사회문화에서는 도표 통계가 이제 문제가 유기적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도표 통계까지 이제 복지 수급자 계산하는 문제까지 출제가 된다면 굉장히 체감 난이도가 높아지는 파트입니다. 자,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단순히 이 합리적 선택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합리적 선택을 계산하는 그 방식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합리적 선택의 그 계산하는 공식만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경제학적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비틀어서 이제 한 번 더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된 학교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자, 고3 경제 그때 당시에 가장 이제 정답률이 낮았던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를 이제 고1 통합사에서 이제 기출로 낸 학교의 문제인데 지금 이제 수능 선택 과목에서 가장 어려운 경제 파트에서도 오답 높은 문항을 고1 수준의 아이들에게 이제 풀리게 한다는 점에서 학교들이 지금 경제 파트 난도를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다라는 게 이제 눈여겨볼 만한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경제 파트는 단순히 계산은 문제 푸는 방식만 알아서는 아니고 우리가 경제학적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그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사실상 약간의 문제풀이 스킬이 조금 필요한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고1 여름방학 특강인데요. 개강은 7월 27일에 이제 개강을 하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어떤 거를 이제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고난도 문제들, 그러니까 친구들이 혼자 이제 학습하다가 가장 어려운 주제 두 가지를 선정해서 윤리 파트와 경제 파트를 2주에 나눠서 2주씩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1주차에서는 이제 우리 분배적 정의의 기본 개념들 같이 정리를 하고 2주차 때는 교정적 정의와 함께 사회복지제도의 이제 심화 개념 문제풀이 맛보기로 같이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3, 4주차에 걸쳐서 경제를 나올 건데 3주차에서는 우리가 이제 가장 비중이 높은 합리적 선택 계산하는 문제 A부터 Z까지 여러분들이 제 이제 방학 특강만 들어도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극복 가능할 수 있게 같이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4주차에서 우리 이제 통합사회 꽃이라고 불리는 국제무역 원리를 이제 같이 비교를 하면서 이제 취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교재 이제 이번에 여름방학 특강에 쓸 교재인데 저희가 윤리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현재 수능 이제 강의도 하다 보니까 이제 학자들별로 이제 정리되어 있는 그 자료들을 제가 이제 제작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제별로 이제 학자들 선지를 정호 판단할 수 있는 OX 선지를 같이 제공을 할 거고요. 경제 같은 경우도 저랑 같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원리를 따라가면서 할 수 있게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주제별로 이제 이번에 소단원별로 이제 100문항씩 제공을 해가지고 최소 이제 400문항 이상의 문제가 여름방학 특강 때 같이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저랑 기본적으로 수업할 문항들 말고 추가로 제공이 되니까 이제 내신 기간에 맞춰서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매주차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유형이 나올 건지 이제 실제 이제 학교 스타일 시험에 맞춰서 테스트를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저랑 이제 여름방학 때 잠깐이지만 같이 수업했던 친구들은 제가 2학기 기말고사 끝나는 데까지 질문사항이나 이제 문의사항 같은 거는 계속 이제 카톡이나 전화로 이제 연락을 받을 테니까 이번 방학 때 저랑 좋은 인연을 맺으셔서 끝까지 수업에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고1 여름방학 특강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